지금 시점에서 복습을 어떻게 하는가, 지구학 복습이 되게 중요한 과목이거든요. 성적이 완전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개념 회독은 요렇게 되면 그냥 거의 만점 받아요. 이건 만점자 학습법이야, 얘들아. 개념의 완성은 문제풀이다라고 선생님이 항상 얘기를 해요. 문제를 풀지 못하면 개념을 안 한 거야, 얘들아. 반갑습니다. 박선입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준비한 건 수능날 1등급 받는 복습법, 요거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친구들을 좀 대상으로 말씀을 드릴 거냐면, 요 친구들, 개념 1회독을 마친 수험생들 있잖아. 그리고 이제 다른 친구들보다 좀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게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 근데 이게 아예 방향성을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런 시간을 마련했어요. 그러니까 방향성을 좀 잡아드릴게요. 그럼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들. 효율적으로 복습하는 공부법이라는 가이드를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시점에서 복습을 어떻게 하는가, 지구학 복습이 되게 중요한 과목이거든요. 성적이 완전 달라질 거예요. 봐봐, 개념 강의 들었는데 그거 갖다 내팽개치면 안 되십니다. 근데 이제부터 복습의 질이 관건인데, 자주 하는 공부법 질문이 있어요. 요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개념서 회독하고 문제풀이 비중인데, 초반은 여러분들 개념 문풀이 7대3 정도, 이게 기출문제 보통 많이 풀겠죠? 이렇게 들어가시는데, 이 회독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정주행하는 스타일이 있고, 약간 게릴라식으로 이렇게 보는 스타일인데, 나는 한번 내용을 틀이 잡혀 있다고 생각이 들면은 내용을 그냥 게릴라식으로 보는 편이에요. 근데 틀이 잡혀 있다는 건 여러분들 뒤에 말씀드릴 건데, 전체적으로 내가 단원별로 뭐가 있는지, 그러니까 단원 제목을 보고 목차를 보면서 뭐가 있는지 머릿속으로 대충은 떠올라야 돼. 그치? 그러면 여러분 틀이 잡혀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내가 예를 들어 엘니뇨 파트를 틀렸어. 뭘 헷갈렸을까? 한번 읽어보고. 아니면 뭐 해류 외우는 걸 틀렸어. 그럼 다시 한번 외우고.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 뭐 외계행성 탐사 이런 걸 틀렸어. 그러면 거기서 내가 어떤 조건을 놓치고 있는지 한번 다시 한번 보고. 이런 식으로 보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게 이제 여러분들 중반부의 개념 학습법입니다. 처음부터 정독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래서 문풀을 좀 많이 하시되 문제 풀다가 뭐가 까먹었잖아. 그럼 다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계속. 이게 여러분들 근데 나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등급을 잘 받는 친구들이 이렇게 공부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개념 회독은 누구에게나 설명할 수 있을 정도. 요렇게 되면 그냥 거의 만점 받아요. 이건 만점자 학습법이야, 얘들아. 알겠지? 내가 뭘 설명을 할 수 있는 수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있잖아. 아니, 후배가 와가지고 여러분들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지구학 다 맞았어. 그러면 다 맞고 와서 이제 후배들이 와서 질문했어요. 아니 선배님, 이 도플러 효과가 잘 나타날 만한 조건이 있대는데 그게 뭘까요?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돼, 너희들. 도플러 효과 잘 나타날 조건? 뭐였지? 그러니까 이런 게 떠올라야 된다고. 그리고 그래프를 딱 가져왔어. 선생님, 이 그래프가 형님, 너무 형님이라네. 선배님,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저는 이 그래프를 이렇게 해석했는데, 선배님 어떻게 해석하셨나요? 이런 거에 대한 솔루션을 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계속 그걸 갖다 강조를 하거든요, 선생님이. 그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어떤 그래프를 갖고 고민을 하는 게 애들이 느리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지구과학은 단기간 내에 많이 풀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많이 푸는데 핵심 내용 하나도 모르고 문제 풀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기계적으로 막 애들이 찍어서 맞히는 것도 넘어가고, 진짜 내용도 모르고, 그러면 다 풀었다고 했는데도 풀지 않은 거랑 똑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알려줄게요, 여러분들. 봐봐. 해독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외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그래프 설명할 때도 축, 단위, 스케일 좀 조심하라고 그러거든. 이 축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지? 스케일이 왜 이러지? 이 단위가 왜 이러지? 이런 걸 보셔야 돼요. 그 두 번째가 원리 이해. 원리를 이해하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 원리를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 HR도라는 게 있다고 해봐. HR도가 X축은 여러분들 온도가 왼쪽으로 증가하고 Y축은 광도가 위로 증가하는데, 둘 다 로그 스케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는 상용 로그고 하나는 상용 로그가 아니란 말이야. 뭐 이런 것들. 왜 루트 10회씩까지 이게? 그럼 등반지름선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것들에 한번 이해를 딱 해놓고 나면은 문제 풀 때 딱 보인단 말이야. 이게 이런 식으로 문제가 풀리는 거구나. 그러니까 선생님이 수업할 때 이런 방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를 이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들을 때는 애들이 이해가 돼. 왜냐면 선생님이 설명하면 당연히 나는 오랫동안 강의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뭔지 알잖아. 근데 그걸 내 거로 만들기 위해서 복습을 해야 되는 거야. 바로 복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게 이게 마찬가지야. 단순히 듣는 것만으로 여러분들 공부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 거로 완전히 만드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조금 행동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자신만의 요약 노트. 그러니까 나만의 단권화 노트. 이게 백지복습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셔도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그러면은 최소한 뭐는 있어야 되냐면, 내가 자주 틀리는 선지 정리, 혹은 어떤 한 책에, 뭐 선생님 예를 들어 개념 완성 백야라는 선생님 개념책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내가 새로 알게 된 사실을 다 집어넣는 거야. 전부 한 권에다가. 단권화 노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한 지점에 다 몰아놔야지.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딱 봤는데 이게 이렇게 푸는 거였구나. 근데 이게 어떤 패턴인데 그 패턴을 내가 몰랐구나. 그런 걸 정리하셔야 돼요. 그게 내 거가 되는 거거든.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노트 제작 목적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애들이 자꾸 인스타에 올리려고 이런 거 만들어요. 그러지 마시고 내 거를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형식이나 이런 거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에 한 가지만 주의했으면 좋겠어. 예를 들어 대단원별로, 예를 들어 첫 번째 단원 고체, 그 다음 두 번째 단원 이제 대기해양, 구주, 요 정도 나눌 수 있으면 돼요. 요 정도만. 그리고 단권하면서 내가 이거를 정확하게 체화를 하고 있는지 누군가 봤을 때 이건 왜 여기다 넣어놨어? 그럼 본인의 히스토리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아, 내가 이런 문제를 풀었었는데 이 문제가 내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틀렸었어. 근데 내가 이걸 넣는 이유는 내 사고방식의 흐름이 이런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이 더 낫기 때문에, 이게 맞기 때문에 넣는 거야 라고 서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돼요. 그럼 완전히 내 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백지복습 이제 효과가 있는지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거는 강력 추천이라고 쓴 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는 얘기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마인드맵입니다. 그래서 백지의 큰 주제를 쭉 목차를 쫙 써놔. 그 다음에 기억나는 내용들을 구조해서 이게 뭐가 있었고 뭐가 있었고 뭐가 있었고 생각나는 대로 쓰는 거야 그냥. 그 다음에 채우지 못한 부분을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이거는 아주 효과가 큽니다. 마인드맵 그리시는 거예요. 선생님 개념완성 백야 체계에는 마인드맵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못 그리시겠으면 그거라도 보면서 이게 어떤 내용이 있었지? 라고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순간 끝납니다. 알겠죠? 그래서 목차 정리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죠. 그죠? 자, 그럼 고난도 개념은 어떻게 복습하느냐? 자, 볼게요. 원리가 어려운 파트. 선생님 이제 코어 특강이 이런 스타일인데 자료를 보고서는 단계별로 이렇게 하나씩 붙이는 스타일로 선생님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시각 자료라든가 아니면 단계별 설명을 갖다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걸 갖다가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내 강좌 중에서는 심화 강좌가 코어 특강이라는 강좌가 있어요. 그거 들으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개념과 문제를 연결줘야 돼. 개념의 완성은 문제풀이다라고 선생님이 항상 얘기를 해요. 문제를 풀지 못하면 개념을 안 한 거야, 얘들아. 알겠지? 풀 수 있어야 됩니다. 두 개를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갑자기 떠오르지 않아요. 개념 안 된 거야. 다시 봐. 선생님 저는 왜 봐도 안 떠오를까요? 그럼 더 봐.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맞는 방법이야.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고. 오케이? 그리고 너무 안 잡히면 그냥 그 부분만 재수강하세요. 개념 강의를. 그냥 발췌해서 보세요. 그러면은 효과가 되게 클 겁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습의 핵심은 능동성이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셔야 돼요, 이거는. 왜냐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는 건 다 할 수 있어. 근데 혼자서 공부 안 하면 다 흩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거를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라는 거야. 알겠지? 그거 되게 중요하고, 복습의 차이가 결국 성적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완벽하게. 지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꾸준한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설명하고 재구성하고 적용하는 거. 계속 문제 푸는 거. 그래서 이러면 점점 피지컬이 늘어나서 수능 때 두려운 게 없으실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따라오시고, 지금 수험생활 하는데 물론 쉽지 않습니다. 이게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 다른 거 하고 싶고 막 그럴 텐데, 그런 거를 참아내는 것 자체도 여러분들 수험생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반복과 꾸준함 그리고 인내, 이게 너무나 중요한 덕목이고 여러분들 그런 걸 훈련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성장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같이 성장합시다. 알겠죠? 내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본기가 필살기다.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피지컬로 기본기로 모든 걸 뚫어낼 겁니다. 같이 한번 열심히 한번 공부해 볼게요. 알겠죠? 선생님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